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예전에 리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머지 이야기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한동안 제가 쉬다 보니까 자료 준비가 생각보다 좀 늦었습니다. 뜨문뜨문해서라도 이야기를 완성을 시킬 겁니다. 요새는 이제 시장이 하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들 약간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부가 밭에 화재가 났을 때 고통스럽겠지만은 그 다음에 뭘 심을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부를 틈틈이 해두면은 나중에 분명히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야기한 지 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짚고 가야죠.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은 광산에서 금속을 구해서 소재 가공, 그리고 그거를 조립해서 전지로 만들고 이게 전기차에 쓰이게 되는 구조였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배터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양극재였는데 이게 리튬 베이스였거든요. 이 배터리의 구조 그리고 이 로드맵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하이니켈 쪽을 좀 두드리고 있고 그걸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전구체로 가게 되면은 완전 기술적 혁신이 오게 돼서 많은 게 바뀔 수 있지만은 그 상용화는 상당히 뒤에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큼직큼직한 변화는 좀 적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배터리 타입이 LFP 인산철이냐, NCM, NCNA, 하이니켈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리튬을 쓰고 뭐 조금씩 쓰이는 리튬은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쪽을 노리고 있는데 향후 이제 하이니켈 쪽이 점점 이제 비중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앞으로는 좀 수산 리튬 쪽으로 많이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탄산 리튬을 이용해서도 사실은 수산 리튬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아무튼 향후 수산 리튬 쪽이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리튬 양극재를 위한 원재료로 탄산이든 수산화든 구해오는 쪽은 이제 광산, 경화명 혹은 브라인으로 염호 형태였죠. 여기서 이제 염호에 사실 많이 녹아 있었는데 이게 경제 수지 타산성으로는 현재까지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광산이나 염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피어들이 이미 다 장악을 해놨을 뿐더러 단기간에 이제 늘리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타이트한 가격이 유지될 거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연일 이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이 타이트하고 뭐 수요는 높기 때문에 쉽게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여러 계약 혹은 MOU들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LG 같은 경우에 네마스카 리튬이라든가 벌칸 에너지 그리고 인피니티 리튬 이런 데랑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강봉 리튬 그리고 천재 리튬하고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재랑 뭔가 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강봉에다가 지분 투자까지 했었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이죠. 자, 그런데 실제 국내에 수산화 리튬을 누가 제공을 하는가를 본다면 사실은 이제 천재 리튬하고 SQM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미미하죠. 근데 SQM의 대주주가 사실상 천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천재 리튬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튬 화합물 시장의 대부분을 이제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다 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의 대중 의존도는 거의 80%에 달하죠. 중국과의 관계가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 K배터리 미래가 없다는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이 공급선을 이렇게 깨작깨작 다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뭔가가 없는 거냐? 또 관련 업체가 있지 않겠냐? 뭐 국내 업체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입니다. 국내에서 그나마 뭐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긴 있어요. 얘들은 이제 리튬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양제철소에 연산 1,500톤 정도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국내 최초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시작됐다고 하죠. 또한 최근 자료를 보면은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업체가 이제 수산화 리튬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을 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염호를 인수하고 자회사는 이제 수산화 리튬 가공을 한다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폐 배터리를 고쳐 쓰겠다고도 하거든요. 여기는 8월 달에 좀 증자를 해줬었는데요. LG 쪽에서 배터리를 좀 가져와요. 그래서 블랙 파우더라는 형태로 나중에 가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히토리를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탄산 리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뽑아 쓰겠다는 거고, 요거를 나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쏴주겠다는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자체적으로도 염호를 인수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3천억 원에 샀는데 35조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7조예요. 뭐 이 숫자는 당연히 과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사실이라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포스코가 광산 및 염호를 인수하든가 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뭐 자원 개발 및 원료 수급을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신규 설립되는 자회사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고, 그리고 케미칼이 기존에 하던 음극재에다가 양극재 포트폴리오 늘려나가고 폐배터리 원재료 회수까지 뭐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야심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차량용 이런 강판이나 소재 같은 것도 할 거니까 전방위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에 다 영향을 줄 거라는 엄청 큰 그림을 발표를 해놓는 상태죠. 뭐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유의미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리튬만을 봤을 때는 수혜주로서 포스코를 논하기에는 국내 전체 리튬 수요 대비 그 생산 능력이 여전히 미미하긴 하고, 포스코의 메인 사업인 철강 부문에 비해서도 턱없이 차지하는 매출이 작기도 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포스코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엄풀만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광산, 설비, 리튬 관련 통폐합만 있었다고 본다. 염호가 35조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염호가 35조면은 숫자 어딨냐? 숫자 들이대라. 보도자료도 함께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럼 21년도에 매출 6천억이라는데 지금 매출액은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 없으면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숫자가 언젠가 나온다. 그래서 포스코의 리튬 관련 사업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의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사돼서 그 경우에는 볼 회사가 따로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구 LG 상사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중국의 이제 위화그룹과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그 양으로는 좀 조금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때 한 몸인 LG그룹이었으니까 여기가 상사로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가 영 신뢰가 안 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회사가 니켈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가져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점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다. 의사결정이 엄청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서 유의미하게 가져오려면은 얘네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싶은 거죠. 만약에 이제 니켈이든 리튬이든 둘 다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은 NCM, NCA의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탄산 수산화 리튬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호주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이오니어에 3년간 생산하는 탄산 리튬의 34%를 조달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첫 시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미하죠. 근데 뭐 이 회사는 비상장이다. 그래서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 봤더니 지분은 에코프로 그리고 기타 VC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재평가 때문에 에코프로가 올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양 발포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부 중에 수산화 리튬 가공을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배터리 첨가제, 특수 양극재 뭐 이런 것도 적어놨거든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협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와 뭐 합작사 설립 추진 중이고 뭐 납품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올지 뭐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차이도 나오지가 않아요. 사진상으로 우리 설비 몇 개 갖다 놨다 이런 거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얘네가 아까 말한 뭐 다른 뭐 신사업 같은 거 다 하기도 힘들 텐데 수소 연료전지까지 뭐 하겠다고 하니까 영 신뢰가 좀 안 가죠. 주가 띄워보려는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여기는 이제 원래 탈철기 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이제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계인 탈철기를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리튬 임가공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비만 납품을 하다가 수산화 리튬
소재 임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산화 리튬을 원하는 양극재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5개의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내년에 5개 더 추가해가지고 총 10개의 라인을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접적으로 리튬으로 뭘 하겠다는 업체들, 그나마 이제 수혜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앞단에서 뭔가가 나온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폐배터리로 뭔가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소재를 뽑아내야 되는데,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배터리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폐배터리를 다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뭔가 있는지 봐둬야겠죠. 자, 폐배터리가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테슬라의 떡밥이죠. 테슬라 자기들의 말로는 소재의 92%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얘네가 썼다는 수치를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은 다양한 형태로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런 것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쪽, 글로비스가 LG화학과 함께 배터리 재활용을 하겠다, 장기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하나 큐셀과도 손을 잡았다, 이런 기사는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의 인바이로스트림이라는 업체, GM과 얼티엄셀즈라는 협업, 삼성쪽 같은 경우에는 PM그로우와 성일 하이텍 이런 데랑 협업 중이라고 합니다. 성일 이 업체는 언젠가 뭐 IPO 시장에서 볼 일이 있겠죠. 그리고 SK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폐배터리 통해서 수산화 리튬 뽑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화학재 없이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포스코 HY 클린메탈 쪽에서 탄산 리튬이 일부 나올 계획이 있죠. 그리고 포스코는 GS건설하고도 합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내년부터 해보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풍. 제 개인적으로는 얘네의 떡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네는 이제 배터리 원료 소재의 95%를 회수하겠다. 아까 테슬라가 92%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거기다가 무려 리튬을 90% 이상 회수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제 눈길을 끌었냐면, 기존에는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하려면 셀 단계까지 분해해서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풍 같은 경우에는 셀들이 모인 모듈 단계까지 그냥 해체만 해가지고 바로 용광로에 넣어버리면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 단순하니까 뭔가 이익이 날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애들이 아까 재활용하면서 만들겠다고 하는 블랙 파우더 방식이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데, 자기들은 뭐 2일밖에 걸리지 않고 매립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이런 기술이 있단 말이야? 싶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게 정말 되는 수치면은 광산을 하나 새로 발굴한 거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파일럿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전기차 8,000대분인 배터리 2,000톤 처리 공장, 그리고 이후에는 연간 5만원에서 10만 대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처리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제일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 업체입니다. 물론 얘들도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믿음이 안 가긴 하죠. 자, 여기까지 리튬 관련 국내 업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소재단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리튬을 조달하고 팔아먹겠다는 업체들의 로드맵을 봤는데요.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었고, 큰 업체들이 좀 많긴 했습니다. 큰 기업들은 이게 자회사 형태로 분사가 돼서 그것만 이게 따로 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에서는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ESG 차원에서 엉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있을 진짜의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겠죠.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